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간호사 취뽀 길잡이 병원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먼저 제가 취뽀 인증을 해야겠죠? 여기 여러분들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합격을 하시면, 최종 합격하시면 이러한 메일을 받게 될 거예요. 네, 서울 아산병원 편을 보셨으면 이 부분은 넘겨주셔도 됩니다. 제 간단한 스펙을 말씀드리면 저는 자대병원이 없는 부산 소재지의 대학을 나왔고요. 학점은 4.5에 3.85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3학년 2학기 기준으로 3.85였고요. 101명 중에 35등을 했습니다. 근데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여러분 다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거든요. 특히 학점은요. 이 토익은 필요하죠.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토익은 945점이고 BLS 여러분들 다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저는 좀 욕심이 나서 그냥 좀 다른 자격증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인심리 상담사 1급을 땄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은 별거 없고요. 봉사 시간은 총 23시간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암예방직 기밀활동을 1년간 했고요. 컴퓨터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제 취뽀를 하려면 이러한 총 5가지의 루트를 지나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서류 전형인데 이거는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사항을 적지 않은 이상 1번은 다 합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적합성 진단, 세 번째는 역량 진단, 네 번째는 심층 면접, 다섯 번째는 최종 면접입니다. 1차 관문인 서류 전형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알아볼게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거의 대부분 합격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블라인드 조건을 위배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총 아마 5가지 정도의 질문이었을 건데 매우 간단했어요. 그리고 글자 수는 답을 할 수 있는 글자 수는 30자로 매우 적거든요. 아마 다른 병원 자소서를 쓰다가 이 분서 자소서를 쓰면 너무너무 쉬워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제가 이거 분당 서울대는 서약서를 작성을 해요. 채용 과정에서 있었던 받았던 질문이나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거에 관련해서 서약서를 쓰기 때문에 제가 받았던 질문이나 그런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1차 관문인 서류 전형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서류를 합격한다고 여러분이 최종 합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면접이거든요. 이때 정말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그 면접 시간도 되게 길어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그래서 이 서류 전형을 합격하는 거에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내가 면접 가서도 잘 대답을 할 수 있나? 내가 정말 풀어낼 이야기가 많은 그런 소스로 지금 자소서를 쓰고 있는 게 맞나? 이거를 정말 잘 계속 유의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관문은 역량 진단인데, 이거는 이제 서류 전형을 합격을 하고 무슨 아이디를 주면, 등록번호인가? 그런 걸 주면 어떤 홈페이지에 그걸 넣고 그냥 MBTI 같은 검사예요. 그거를 매우 빠르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그 16가지 MBTI 유형 검사 아시죠? MFJ, INFP 이런 등등 그런 거 나오는 거를, 그 검사를 저는 이 역량 진단을 하기 딱 1시간 전에 한 5번을 했어요. 전 똑같이 MFJ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MBTI 검사 끝에 엄청 자세하게 자신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잘 숙지를 하고 이 역량 진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MBTI를 계속 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를 한 번 더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했던 방법인데, 유튜브에 인싸 담당자 채널에 제가 지금 따옴표 안에 넣어놓은 이 글자를 치면 어떠한 영상이 나올 거예요. 그 영상을 꼭 보시길 바랄게요. 2분 43초부터 시청하시면 돼요. 자, 이제 2차도 합격을 하시면 조직 적합성 진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겠지만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생각할 거리도 많고 문제 자체도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것 같아서 바카스를 한 잔 마시고 이걸 시험을 봤는데도 정말 당이 그냥 다 빠져나간 느낌이에요. 이 시험을 보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밥 든든하게 드시고 바카스 한 잔 드시고 이 시험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 진단을. 제가 자세한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받았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겠지만, 이 3번을 보시면 이 조직 적합성 진단은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묻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니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젠 여러분 직접 면접관을 보러 가십니다. 심층 면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때는 여러분 혼자 들어가십니다. 보통 다른 병원들은 여러 명의 지원자와 함께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저 혼자 들어가요. 그리고 저는 정말 놀랐던 게 그 정말 짧은 자기소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짧으니까 여러분 더 물어볼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적었는데 이건 뭐야? 이 과정은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자세하게 물어본다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심층 면접을 준비할 때 진짜 많은 친구들과 어른들,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 이 자소서의 답변을 보고 궁금한 것들이 뭐야 하고 제가 그 꼬리 질문들을 다 적어서 제가 그 답을 다 달았거든요. A4가 한 14장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면접 당일날 정말 당황스럽고 신박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합격을 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 다시 돌이켜보니까 정말 질문이 좋았고요. 내가 이 지원자가 진짜 이 활동을 했는가?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즉 아까 첫 번째 자기소개서 적을 때 열심히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고 느낀 점들이 많았던 활동들을 자기소개서에 적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야 면접 가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좀 꼬리 질문이 어렵더라도 난 직접 했으니까 또 내가 거기서 느낀 것들이 많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술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취준 단톡방, 오카방이 여러분 열릴 거예요. 그럴 때는 같이 이 꼬리 질문을 달아줄 다른 지원자를 찾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심층 면접과 최종 면접 때 받았던 질문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자기소개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기소개 이거 오타 좀 죄송합니다. 제 자기소개 1분을 말씀드린 건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별명, 나를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짧은 그런 단어를 만드세요. 저는 여기 빨간색으로 돼 있죠. 아침 햇살. 이거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면 돼요. 나 떠오르면 뭐가 떠올라? 이 아침 햇살도 제 친구가 직접 말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세요. 나를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엄마한테도 물어보고 아빠한테도 물어보고 그냥 주위 어른들한테도 물어보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세요.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침 햇살같이 따뜻하고 밝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의 예비간호사 박정민입니다. 밝은 에너지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공감과 경청의 자세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또한 따뜻함을 나누는 햇살처럼 선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간호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25 참전용사분들의 자서전을 제작하여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세상에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할 때 행복한 저는 이제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과 동행하여 따뜻한 간호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자기소개를 했거든요. 저는 면접관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저의 이미지는 따뜻함과 밝음이었어요.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햇살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색을 바꿔놨는데 따뜻하고 밝은, 따뜻한 간호, 이런 따뜻함 나는 햇살 이런 키워드를 계속 언급을 했어요. 1분 안에 여러분 저는 착하고 봉사 정신도 뛰어나고 대인관계도 뛰어나고 다 쏟아낼 수는 없고 저처럼 따뜻함과 밝은 이미지 이렇게 하나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좀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면접 마지막 관문으로 가시면 이때도 자기소개서 기반의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이때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제 생각에는 8명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과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한테 할당되는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막상 여러분 들어가시면 1분 자기소개를 막힘없이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요. 떨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 입은 내가 기억이 안 나지만 내 입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진짜 들어가기 전에 면접관 분들도 집에 돌아가시면 수면 바지 입고 앞바다리하고 치킨 드실 분들이다.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친한 이모부랑 대화한다고 생각하자라고 약간 저 혼자 세뇌하면서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게 좀 먹혔어요. 그래서 되게 막 농담도 하면서 엄청 재밌게 하고 왔거든요. 그 면접을. 그래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꼭 물어보실 거예요. 면접관들이. 저는 항상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면 면접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도 저를 한번 다시 쳐다봐 주시고 되게 흐뭇하게 쳐다봐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요.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보다는 약간 신규 간호사의 여러분 열망, 그리고 난 이 병원 아니면 안 돼요 라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시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찾아오는 기회 중 가장 값진 기회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는 열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기에 꼭 들어오고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에게도 저 또한 좋은 인연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지금 보면 오글거리는 말이 정말 많지만 약간 감성 한 스푼도 약간 여러분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열망과 약간 감성 요거로 좀 자극을 해주시면 나의 이미지를 마지막까지 좀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많은 병원을 지원하실 건데 저도 떨어진 병원들이 꽤 있답니다. 그래도 최종 합격한 병원들도 몇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병원은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어진 것들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시간은 지나간다, 시간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약간 게임에 퀘스트 하나씩 깨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즐기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좀 버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간호사를 희망하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